네. 앞서서 자유한국당 공천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또 미뤘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걸려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원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그 판단이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네, 정봉주 의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네, 이 무고 등의 혐의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우리 공천관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네.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9일 날부터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공천 신청한 모든 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9일 아침 8시 반에 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정봉주 전 의원은 전 단계인 후보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일정한 어떤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감점의 기준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네. 별도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네. 그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네. 면밀하게 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당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뭐냐면 후보자 적격성 평가위원회 산하에 2개의 소위가 있었고 그 소위 가운데 하나가 젠더 소위인데 이 젠더 소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그건 어쨌든 다른 위원회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를 추정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우리 공천관리위원들께서 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네. 또 상식에 맞게 예.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검증 소위가 있죠, 네, 위원장님. 있습니다. 이 검증 소위에서 민병두 의원과 이훈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검증 소위의 일이라서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로 논의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져보고 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또는 어떤 결정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면 어떤 거를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도 다루는 기준을 네. 각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소의 문제라든가 무슨 재판 회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몇몇 어떤 관심 인물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천 검토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인터뷰하면서 네. 여론조사를 넣어봤다더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이 이제 마치 우리 당에서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네. 뒤에 네. 당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최동욱 전 총장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나 네. 또 협의하거나 그런 게 있었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없다고? 모르겠네요.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뜬 소문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 9월에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당에서 이 구로를 어떤 그 단수 공천 지역이 아니라 경선 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검토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이거 공관위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심사를 안 했어요. 심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래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추측하는 얘기들이겠죠, 뭐. 그러면 공관위 차원에서는 이걸 경선으로 할지 단수 공천을 할지를 지금 전혀 논의한 바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면접 심사가 이번 9일부터 닷새간 진행되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후보들의 경쟁력 조사 같은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네. 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 단수 후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자체가 공천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제 이제 선거구가 부천시 오정구인데요. 네. 제가 현역 의원이고 저 혼자 공천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랬는데 경쟁력 조사,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당 지지도는 40 몇 프로인데 원혜영 의원 지지도는 20% 겨우 밑돌더라. 네.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 주는 게 그거는 공천을 책임 있게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심지어는 야 이분 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경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거는 그럼 후보 면접까지 하고 나서 결정하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가 논의된 바도 없고 그냥 추측하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구롤의 어떤 그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윤건영 전 실장만은 아니고 복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님? 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임종석 의원이 역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게 네. 개인의 결단이거든요. 네. 본인의 결정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은 갖고 있지만 네. 뭐 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본인의 의지를 좀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물론 개인 견해라고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한정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좀 임종석 전 실장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맞죠? 선대위원장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거 선거는 네. 예. 결국 그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본인도 예. 일선에서 같이 뛰면서 예. 했을 때 그 선거에 대한 어떤 역할도 더 증대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또 그 당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호남 지역 어떤 그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 이게 뭔가 좀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고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라도 출마 안 하더라도 선대위원장만 맡아라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당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을 광진을에 투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 돌린 건 맞죠, 위원장님?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제가 모르고 우리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네.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또 단수지만 단수 후보들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걸 가상해 갖고 이렇게 어느 지역에다 넣어본다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공관위 소관이 아닙니다. 만일 했다 우리는 절대 하질 않았을 것이고 네. 했다면은 다른 전략기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공관위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했고 하위 20% 추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통보까지는 됐는데 정말 그러니까 절대로 공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원래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본말이 전도되죠. 이거는 선거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는 게 선거 전략 아닙니까? 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의 책무도 그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그거를 따진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부터 따져가는 거고 네. 그 전에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잘했는가를 따지되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평가의 수준이나 기법이 크게 발전 못했기 때문에 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번 따져본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래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그래도 좀 그 결과가 나쁜 사람들은 일정하게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준다. 이게 확립된 규정 원칙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만약 이걸 발표하면은 그 후보를 아예 공천 배제해야죠. 상대방 후보가 그렇죠. 예. 이런 사람 우리가 또 뽑아주겠냐고 나서면은 그거는 우리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공격당할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두 번 그렇습니다. 죽이는 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통보는 했고요, 개별적으로. 혹시 네. 그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이의 네. 신청 들어온 게? 뭐 마감이 됐으니까. 마감이 오는 거죠. 됐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대로 다 수용이 된 걸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의 감점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그 통보 후에 20%에 해당했던 그러면 의원 가운데 공천 신청을 혹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도 밝힌 의원은 혹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 네. 지금 그 말씀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 뭐 그건 그렇게 해석에 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네. 어쨌든 비공개가 원칙이니까 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위 20%에 대해서 통보가 컷오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 심사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경선까지 가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공관위에서는 그러니까 영입한 인재라든지 정치 신인들을 이 지역구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20%를 경쟁력을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초점이 달라지는데요. 네. 선거는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공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원들의 공직 평가에 대한 20% 하위 20%에 대한 불이익 적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선거에 있어서의 활용하는 잣대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훨씬 중요한 게 의원 경쟁력 평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호 정구의 원혜영 의원이 단수로 신청했는데도 경쟁력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공천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하되 후보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후보 갖고 이길 수 있는가, 더 좋은 후보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과제겠죠. 그 하나만 더 그러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보도를 기초로 하면 이제 그 현역 의원이 단수로 딱 한 명만 그 공천 신청한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구 가운데 이게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곳에는 그 정치 신인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실제 지금 그 분석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동료 의원 얘기할 수 없고 제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단수로 공천 신청했는데 워낙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제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제가 그러니까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혹시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추려졌습과 아니 아직 심사가 여론조사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역 의원권에도 또 단수 후보도 적합도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까지는 됐어요. 네. 이제 면접 심사를 해야 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그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신청 마감은 이루어졌고 여론조사까지 돌렸다면 대충 그림은 나온 상황 아닌가요? 지금 기본 재료들만 확보돼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면접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취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 말고요. 전략 지역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는 상대 게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후보가 나올 경우에 우리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삼아서 대항마를 이런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그런 지역도 혹시 선정이 됐고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게 전략 공천 하고는 다른 내 얘기죠. 영역에서 예. 크게 보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긴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게 예. 봤는데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는 도종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만일에 그런 경우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쪽에서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 작업을 하는데 기존의 15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밖에 우리가 공천 심사를 통해서 현역 의원이든 원외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현재의 후보들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도출될 경우 네. 그런 것도 거기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검토하느냐 이런 협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천 과정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예.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좋은 인재가 있으니까 어디에다 투입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또 협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로 하나만 짧게 그 인터뷰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가 동작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동작을의 어떤 전략 공천에서 대항마로 투입한다 이런 썰 내지 보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저로서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상이고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진행이 실제로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거기에 맞는 좋은 후보가 있다 그랬을 때 기존의 후보들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선거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우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 좀 한번 좀 진행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